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11월달 솔로 여러분들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냐, 짝사랑이 이루어지냐, 썸이 발전이 되냐, 어떤 인연의 흐름, 어떤 연애의 흐름이 있을지 리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마카롱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1번, 5번, 0번, 8번입니다. 0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12월달 여러분들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은 완벽한 솔로라든가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솔로라든가 짝사랑, 썸, 관계가 진전이 잘 안 돼, 이번 달엔 좀 진전이 될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새로운 사람 언제 들어올까 고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연애에 대해서 가장 크나큰 생각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리딩이 여러분들하고 기운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이 설명 카드에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번호를 뽑아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연애에 대해서 가장 큰 생각, 이제는 아무나 안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번에 만나면 직진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누가 주변에서 봐도 막 굉장히 부럽고 잘 어울린다라는 소리, 선남선녀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왕이면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정말 정서적으로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정말 지배적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그냥 좋아서 그냥 그때그때 약간 감정에 충실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전 연애에서 좀 불안정한 어떤 마음속에서 힘든 마음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 주변에 이렇게 탁 까놓고 보여줘도 주변에서 와, 너 진짜 사람 잘 만났다 이런 소리 너무 듣고 싶어요. 지금 뭔가 이제는 공개 연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집안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집안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특히 그 사람이 좀 이왕이면 나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가지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능력 다 필요 없어, 이제는 공감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 연애에서 지치셨나봐요. 자, 그러면 11월달 여러분들의 연애운, 인연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2개의 펜타클. 여러분들 새로운 인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는 보여주는데, 이따가 좀 확률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애운은요, 누군가 나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가오고 나에게 은근히 맞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민을 할 만한 그런 연애운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심지가 생기고 연애운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누군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운 안에도 인물 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뭔가 이제는 정말 결혼할 만한 배우자감을 만난다거나, 혹은 좀 연령의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연령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 나는 사람이에요. 자, 인연운. 너무 좋네. 근데
근데 인연운은 좀 어려 보인다거나 굉장히 약간 나이에 비해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인연운 안에도 인문카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연애운 안에도 인물카드가 들어있는데 연애운보다는 그 사람의 연령을 보는 건 인연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듯한 사람 아니면 본인의 이게 외적인 것들을 좀 잘 가꾸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좀 에너자이저 같은 정력이 좋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정력이 좋거나 아니면 나이에 비해서 활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 굉장히 괜찮거든요. 뭔가 축 처져 있는 것보단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연애운 안에서 엠퍼러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는 결혼을 할 만한, 왜냐면 엠퍼러 카드는 배우자의 카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혼을 좀 타진할 만한 그런 연애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 이거는 결혼운과 연애운이 동시에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좋은데? 뭔가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던 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어떤 연애 사건이 생길지. 쓰리 오브 소드. 확실히 나옵니다. 페이지 오브 원즈, 페이지 오브 크리스탈 똑같은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꼴인이에요. 기존에 있는 부패는 가라. 여러분들 쓰잘데기 없는 인연들이 정리가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인연들이 정리가 되고 나하고 합당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지부진하게 감정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하고 그냥 이게 무조건 이번 달에 완벽하게 끝난다거나 정리가 된다거나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열린다거나 이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연이 100%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결혼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시점이고요. 결혼운이 열리는 시기 아마 11월, 12월 달도 함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페이지 오브 크리스탈 나와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오지랖을 부려주고 정신없이 마음을 쏙 빼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거나 하고자 하는 게 많다거나 굉장히 용기탱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보다는 연하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연하인데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생각 외로 누군가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인연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 인연이 생각 외로 어떤 활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 새로운 경험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마음이 계속 가서 이상하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뜬금없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존감 있는 모습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신다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의 어떤 매력을 돋보일 수 있는 어떤 복장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너 되게 잘 어울린다. 너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옷 스타일이 너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성품, 성격 그리고 스탠스 이런 거를 보여주되 복장만 조금 더 신경 써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만큼 상대방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판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간을 조급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인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인연은 생각외로 찰딱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출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여러분들이 촉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모습을 상대방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행운의 방향?
어떤 방향? 행운의 장소하고 행운의 방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행운의 장소, 행운의 방향. 오,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 북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이고요. 가까운 북쪽이 아니네. 이거는 아주 가까운 북쪽은 아니고 조금 위쪽. 내가 막 너무 무리할 정도의 어떤 북쪽은 아니고 뭔가 내가 이거는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 내 생활 반경에서 내가 최대한 나갔던 어떤 곳이에요.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이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일하다가 어디를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내가 내 바운더리에서 항상 다니는 곳인데 내가 나가봤던 최장의 최대로 멀었던 북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갔던 장소이거나 내가 익숙한 곳인데 가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좀 북쪽의 장소일 수 있겠다. 자, 이거는 실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실내, 내가 갔던 공간. 내가 좀 예전에 가봤던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일했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어떤 직장 혹은 뭐 예전에 한번 가봤던 곳. 그리고 북쪽. 가까운 북쪽이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북쪽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복장.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9패보단 6패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이럴 때 복장은 어떤 복장을 입는 게 좋을지. 자, 이거는 컬러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화려하게 입으세요. 화려하게. 여러분의 나인 오브 펜타클도요. 나인 오브 다이아몬드도 뭔가 약간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머리도 웨이브 같은 거 약간 화려하게 하고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안 꾸몄다라고 한다면 좀 튀는 컬러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옷도 좀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쨍한 것 하얀색도 괜찮지만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멀리서 봐도 화려해 보이고 눈이 이렇게 확 튈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좋고요. 장식 같은 거 약간 블링블링한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골드, 약간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혹은 약간 눈에 띄는 그런 컬러의 화려한 립스틱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띄게 화려한 컬러를 입으시는 게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게 월등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행운의 숫자 한번 볼까요? 이게 날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어. 행운의 숫자 5입니다. 5. 저 5 진짜 좋아하는데 5예요. 지금으로부터 5주 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뭔가 5하고 관련된 숫자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5시 혹은 5일 혹은 지금으로부터 5일 뒤 5주 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5하고 이렇게 관련된 숫자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풀리게 되는 시기래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나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5하고 관련된 시기고 그리고 5하고 관련된 전화번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전화번호에 55땡땡 5755 막 이렇게 된 5가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연락처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는 일단 5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려하게 입으시는 게 좋고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북쪽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의 방향이다.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누구십니까? 일단 얼굴. 뭔가 굉장히 튀는 외모는 아닌데요. 남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내 눈의 안경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뭔가 시선이 간다? 그리고 약간 피부가 하얗다?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눈, 코, 입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예쁘고 아주 잘생기고 이런 느낌보다는 얼굴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이미지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눈에는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다의 느낌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그러면 이 사람 체격에서 오는 느낌은 좀 마른 편인데? 약간 좀 마르고 사람이 뚱뚱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평범해 보이는 그런 외모나 좀 마른 듯하고 좀 약간 공부만 할 것 같은 그런 몸매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약간 마른 듯한 몸매. 키는 작지는 않아요. 키는 작진 않은데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보통 키보다는 조금 큰 듯한 그런 느낌에 얼굴이 조금 호감형이야. 아, 얼굴이. 그 중요하지. 자, 그러면 이 사람 보여지는 성격과 좀 친해지면 보여지는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보여지는 성격. 보여지는 성격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사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잘 들어주는 성격이에요. 동정심이라든가 이타심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려는 어떤 여지. 길에서 불쌍한 강아지 고양이 보면은 못 지나가요. 성격이. 약간 그런 측은지심이 좀 있고요.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한없이 빠져들고 다큐멘터리 뭐 자연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보면 좀 보시는 분이에요. 그거 보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남들의 어떤 부탁 같은 거 진짜 거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정말 친해지면 알게 되는 성격은 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정말 친해지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한번 결정을 하면 무조건 직진하고 그리고 행동력이 강하고 뭔가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친해진 사람들한테만 보여줘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수다스러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이 사람 자체가 나쁘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민폐를 끼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지만 약간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약간 직진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다. 쟤는 자기가 의지가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 의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야. 인내심, 승부욕, 성공욕. 이거 대단해. 진짜 부럽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약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측은지심도 있고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는 본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 열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진짜 이런 사람 남편감으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뭐 같은 거 힘들어하면 옆에서 막 보듬어 주고 약간 이럴 수 있고 자기가 또 답답하면은 잔소리 안 하고 알아서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좀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편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적극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 연애에 있어서는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직진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심지어는 진짜 좀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좋아할 수 있어. 스킨십 이런 것도 좋아하고 실제로 이 정력도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뭔가 막 쉴 새 없이 뭐를 하고 쉴 새 없이 도전하고 쉴 새 없이 그 사람한테 해주려고 그러고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소 충동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럼 이 사람 금전 재력 어떤지 한번 볼게요. 바빠. 엄청 바쁘네. 금전 재력은 현재 굉장히 많이 무언가가 돈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좀 지금은 쉬는 시기라거나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전적으로는 좀 엄청 돈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바쁘고 그쪽으로 에너지가 약간 치중이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은 있어도 이 사람의 성품상, 이 사람의 성격상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 봐. 대단하죠. 이 사람 지금은 미약해도 끝이 창대하리라. 딱
딱 이런 사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왕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 이게 왕의 펜타클 카드가 약간 금전적으로는 가장 최상급의 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재테크라든가 이런 것도 잘할 가능성이 높고, 무언가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면 그게 처음에는 미숙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될 때까지 본인이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이 없어요. 자기 일에 있어서는, 금전에 있어서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투자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이 관리라든가 이게 잘 되는 사람이라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돈복이 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어떤 인연의 흐름이 생길지 한번 볼게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서로에 대한 어떤 욕심들, 서로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거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잘하고 관심 주고 연락 자주 하고 선물하고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봐. 다 너무 어떡해. 너무 좋은 카드들만 나와서 여러분들 너무 좋은 사람 만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인연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좀 만나봐야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연인의 인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연운 안에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 서로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져서 특히 약간 만나면서 잘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만나면서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만나면서 이전에 있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어떤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관계라 연인의 인연운과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인연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을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드러내야 되는 매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카드, 제가 처음에 뽑은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드러내야 되는 매력은 바로 모성애, 포용심, 그리고 진심, 편안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원뱃이에요. 원뱃은요, 캥거루과 동물이죠. 굉장히 귀엽게 생긴 캥거루과 동물이거든요. 캥거루보다 작고 이렇게 아기를 뱃속에서 넣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죠. 너무 귀여워. 저 진짜 만지고 싶고 막 그런데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 원뱃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좋다. 여러분들은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발산이 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워딩을 쓰시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봐주고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심 있는 어떠한 모습들 여러분들의 매력으로 분출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 좋은 사람 반드시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에 만나게 되는 그 사람하고는 롱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쪽으로 가세요. 북쪽으로. 북한까지 가지 마시고 북쪽으로 가봐.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대요. 상대방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상대에게 분출해라. 그러면 처음에도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느껴왔던 어떤 연애적으로 힘들었던 어떤 감정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점점 더 행복한 길로 여러분들 저벅저벅 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거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거듭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줘라. 그리고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보너스 카드를 넣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11월 달에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아이템이 뭔지 알려드릴 겁니다. 꼭 확인하시고 도움 받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이라든가 사연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많이 받아서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본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11월달 여러분들 연애운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 완전 싱글, 짝사랑, 썸, 그리고 뭔가 여의치 않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 모두 포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리딩이 여러분들 리딩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연애 자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주력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 사람은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내가 감성적으로 누군가를 감싸주려고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어떤 흐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지금일 것이다. 이게 연애라는 게 쉽지 않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약간 얼굴도 거들도 안 보고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진짜 내 사람은 있기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누군가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마음하고는 약간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1월 달에 연애운과 인연운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3오 완즈 나옵니다. 3오 완즈가 나오면 이거는 9패보다는 6패일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여러분들이 좀 거리를 뒀던 사람인데 뭔가 이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뭔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무언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누군가를 좀 편안하게 봐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과연 인연운은 있을지 한번 볼게요. 11월 달에 인연운은 있어 있네요. 근데 2명인데 인연운이 2명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6회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식스 오브 펜타클은 일적으로 상사와 아랫사람 혹은 선배와 후배 아니면 나보다 연장자인데 뭔가 접점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뭔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사람이 나와요. 근데 둘 다 여러분들보단 연상일 가능성이 있고 한 사람은 뭔가 좀 투박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윗사람의 어떤 느낌이 나고 연장자 그런 느낌이 나고 한 사람도 그러니까 둘 다 연장자인데 둘 다 좀 성숙하고 연장자인 느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금 더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조금 더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보수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 사건이 생길지 식스 오브 소드 나옵니다. 이거 환승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애정이 완전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생각 외로 뜬금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6패일 수 있겠다. 그래서 11월 달은 여러분들 6패와 9패가 더불어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머리를 찌끈찌끈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식스 오브 소드는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의 개선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마음속에서 뜬금없이 다가오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마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2사람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좁혀지는 어떤 마음이 분명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전에 갈피를 못 잡고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약간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졌다면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폭이 좁아지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마음의 노선을 확실히 정하는 그런 연애 사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연애 사건의 계기는 스킨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한 사람으로 입지를 좁히고 저 사람만 바라보겠다 라는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염두에 둘 수 있거든요. 둘 다 연상의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데 연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데 굉장히 조숙해.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굉장히 노안이야. 그럴 수도 있어. 외모를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뭔가 이 킹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연령적으로 그리고 성숙도 차원에서 굉장히 뭔가 진한 느낌이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행운의 방향, 행운의 장소 어딜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운의 장소, 행운의 방향. 더블 카드야. 이거 여행인데? 여러분들 이번 달에 여행을 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여행의 길에 떠나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식스 오브 소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확고하게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근데 사람이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이상하게 눈에 안 들어왔던 사람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마치 흔들다리 심리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흔들다리에서 이렇게 내가 평소에는 눈에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 흔들다리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진짜 못생긴 사람 앞에 걸어서 와. 나는 원래 얼빠라서 그런 사람이 원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근데 흔들다리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저 사람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지금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흔들다리 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행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떤 입지가 바뀌었을 때 이직을 했을 때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이럴 때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 보기 전에 우리 행운의 컬러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복장 어떻게 될지. 자, 행운의 복장. 오, 진한 그린톤? 이거는 굉장히 차분한 복장이라는 거거든요. 뭔가 사람이 되게 이렇게 청바지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세미한 정장풍, 치마라든가 아니면 바지라든가 이런 것도 면바지, 바지도 청바지가 아닌 면바지, 남자라고 친다면. 그리고 좀 추워지니까 골덴 바지까지 포함할게요. 그리고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 정장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차분한 치마,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컬러가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의 컬러고 차분해 보이는 옷, 노출이 적은 옷, 그리고 톤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옷, 이런 컬러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다크그린이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진짜 드러나지 않는 옷, 화려하지 않는 옷, 이런 것들을 좀 입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숫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숫자. 이 숫자는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생각 외로 그 사람 전화번호 안에 들어있는 번호일 수도 있어요. 자, 5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심을 하고 마음을 도출하게 되는 날이,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5라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일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5주 뒤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전화번호와에 5501 아니면 5315 이런 식으로 5가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의지로 5가
뭐 이런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의 숫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약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5일 뒤, 5주 뒤, 그리고 5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뜬금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애프터를 신청을 했는데 나는 조금 일찍 만날까요? 차 마시고 뭔가를 좀 걷다가 뭐 밥을 먹고 5시에 볼까? 그럼 그 사이 여러분들 짝이야. 볼 것도 없어. 5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근데 5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숫자라 굉장히 저는 기분 좋은 숫자라고 저는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얼굴에서 보여지는 느낌. 좀 오히려 차가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남들한테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그런 자기만의 독창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주변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선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어떤 차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쌍꺼풀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피부는 하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오히려 살집이 좀 없는 뾰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차가워 보이는 인상. 그리고 남들한테 관심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상. 눈이 크다라기보다는 눈이 쌍꺼풀 없는 옆으로 긴 눈. 그런 눈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체격에서 오는 이미지는 체격이 크진 않아요. 얼굴에서 차가운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나고 바디에서 볼 때는 그냥 약간 지극히 평범한 그런 느낌. 엄청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협소한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매는 보통, 아주 그냥 정석인 보통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보여지는 성격. 처음부터 보여지는 성격. 이게 이 자기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이제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어떤 경쟁 심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존심이 보통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남들에게 욕먹는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할 것이다.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성격은 뭔가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어떤 자기만의 자존심이 되게 강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친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드러내는 성격이 뭔지 한번 볼게요. 되게 친해지면 의외로 사람이 소심하고 의외로 사람이 진중하고 의외로 상대방이 되게 뭔가 이렇게 좀 계획적이고 제2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약간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을 깊게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진중하고 계획성 있고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볼 때 뭔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 외로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항상 생각하지도 못했던 촌철살인 같은 어떤 조언으로 상대방에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자기의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스스로가 남들에게 민폐 안 끼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나쁘지 않아. 그 정도면 괜찮아. 남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자기 일 스스로 열심히 하고 성격도 약간 신중한 그런 면이 있으면 믿음이 가지. 이런 느낌의 평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를 대하는 태도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연애를 대하는 태도는 친근합니다. 이 사람은요, 연애를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야외 활동이라든가 같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시는 분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뭔가 호기심이 있고 궁금한 게 많으면 꾸준히 뭔가를 같이 하고 싶고 엄마를 쫄라갖고 놀이동산에 가고 싶고 그리고 말 타고 싶고 코끼리 타고 싶고 푸른 초원 위에서 뛰어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은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싶고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고 잘 웃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평소에는 굉장히 신중한데 연애에 빠지면 세상 이 사람만 몰입해.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나의 선샤인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금전 재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쁘네,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이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거나 아니면 새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빚을 지고 아파트를 샀다거나 아니면은 빚을 지고 무언가를 투자를 해놨다거나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이 땅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뭔가 빚을 지고 아파트를 샀다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에다 묶어놨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만의 판단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호의호식할 정도로 뭔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무언가를 고군분투해서 자기만의 어떤 투자 방식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무언가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전복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근데 금전복이 되게 좋은데? 10개, 이 사람은요, 사실 결혼을 해야지만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준비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혼이 자기 인생에서 재물복을 같이 더불어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이 자기의 재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와이프의 역할이라든가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상대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약간 궁핍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팔자는 아니에요. 10개의 컵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 정도는 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정도 이상으로 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향후에 어떤 인연의 흐름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어떤 인연의 흐름. 처음에는 싸움이라든가 처음에는 서로 간에 관망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유패 쪽의 느낌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생각외로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친근해지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은 아닐 거라고는 좀 보여지네요.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신중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과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신중하게 썸이라는 거를 타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어떤 결격사유들이 산 넘어 산처럼 계속 부딪히는 느낌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에 5개의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힘들고 서로 간에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거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요, 이렇게 카드를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기존에 있었던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미련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는 그런 관계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 있겠다. 옆에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애에서 힘들었던 거, 피폐해졌던 거, 이 사람으로부터 충전은 하고 충족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이 사람하고 영원히 오래 가라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어떤 마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어떤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자존감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보내주는 하늘의 잠깐의 선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현재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이 사람하고 영원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인연은 아니라고 보여져.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 이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는 매력 무엇인지 첫 카드에 있습니다. 뭔가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이제 도마뱀, 카멜레온은 어떤 느낌이에요? 색을 자꾸 바꾸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진짜 이 모습이 뭔지 헷갈려. 얘가 원래 그린 톤이었나? 얘가 원래 보라색이었나? 얘가 원래 빨강색이었나? 이런 식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패를 다 까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약간 좀 숨기는 듯한 어떤 차분한 말투, 그리고 정적인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관망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차분한 여러분들만의 모습,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해서 말하고 행동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 뭔지 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보여줄 필요는 없다.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성을 띨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인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연이라는 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 사람하고 글쎄 만나긴 하겠지만 아주 오래 갈 것 같진 않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저 또한 그랬고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본 결과 인연을 선택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을 때 추후에 굉장히 행복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한 어떤 마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마음, 건강적으로 좀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좀 사그라들고 괜찮아질 거라고 해요.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뭔가 피폐되어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잠시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상대방의 시그널을 잘 체크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힐링을 이 사람이 가져다 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 리딩이 끝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리는 보너스 카드. 여러분들이 연애운을 좀 많이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11월달 솔로 여러분들 연애운은 어떻게 흘러나가실지, 썸이 이루어질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지, 기존에 있는 사람과 다시 이루어질지, 뭔가 짝사랑이 진전이 생길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연애에 대한 가장 큰 생각은 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연애에 대해서 저지먼트 카드, 누군가 다시 시작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네요. 뭔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재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막 굉장히 기복이 심한 그런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보다는 내가 감정이 조금 더 앞서고 무언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기존에 있는 누군가와 회복을 원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떠나가질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도 잊혀지게 만들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인연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지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지금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미련이 가득한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성적으로 아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자꾸 그게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1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과 인연운은 어떻게 흘러나갈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연애운. 연애운은 이게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제3자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애운이 있어요. 이게 일적인 접점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의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으로 누군가의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제3자의 끼어듦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를 수월하기 위해서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접점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인연이 되는 찰떡같이 인연이 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거나 여러분들은 마음이 전폭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마음은 오히려 후퇴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꾸 뒤로 빠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은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인물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연운 한번 볼게요. 하이프레스트 카드. 여러분들 이거는 전폭적인 관계가 이렇게 막 시작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커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보지만 제자리 걸음으로 관계가 서로 간에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인물 카드, 궁중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먼저 마음에 두는 사람,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거를 꺼내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연애가 완전 전폭적으로 막 상승한다, 너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접점이 서로 간에 약간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혹은 간극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생기나 관계가 막 이렇게 전폭적으로 막 업그레이드 되고 막 서로에 대한 마음을 까놓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하나가 들어오기는 하나 그 인물이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정체적인 차분한 어떤 상승이라든가 서로를 약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썸이라든가 아니면 짝사랑의 시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9패의 기운이 강할지 6패의 기운이 강할지 한번 볼게요. 9패의 기운. 9패의 기운 남아있네. 6패의 기운. 사실 9패의 기운이 여러분들은 더 강해요. 11월은요. 기존에 있었던 누군가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막 이렇게 공유하고 오픈하고 약간 이런 건 아니어도 서로 간에 신경 쓰고 계속 SNS로 카톡 프사를 SNS로 계속 지켜본다거나 은근히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요즘에 카톡 개편됐잖아요. 개편되고 나서 막 이렇게 유튜브는요. 이렇게 톡톡 2번 누르면 좋아요 눌러지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게 어떨 때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잘못 누르면 이제 확대해서 화면을 보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톡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이렇게 확대해서 누르려고 하다가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카톡은 좋아요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알림이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서로 간에 신경을 쓰고 서로 간에 약간 계속 지켜보고 서로 간에 SNS라든가 카톡 푸사 이런 거 계속 봐서 근황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9패의 흐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생길지 한번 볼게요. 어떤 사건이 생길지. 서로 간에 약간 간 보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이게 서로 간에 이 눈치만 보는 거야. 눈치만 보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짝 무언가 행동을 아주 조금 탁 건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를 좀 지켜보고 또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살짝 뭔가를 토스했는데 조금 더 막 기다리게 되고 전폭적인 마음은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서로 간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서로 이렇게 마음은 열어놓지 않아요.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썸같이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알아보고 떠보려는 그런 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스탠스가 좋을지.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긍정화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뻐지고 멋있어지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노출 많이 하실수록 좋네요. 예쁘게 입는다거나 내가 오른쪽 얼굴이 이쁘면 오른쪽 얼굴을 찍어서 사진에 올린다거나 내가 이런 그 맨투맨을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려 라고 하면 그런 사진을 올린다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좀 주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부정적인 언급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조금 여지를 주는 듯한 태도가 좋을 수 있다. 상대방이 뭔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맴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되 상대방이 다시금 연락이 왔을 때는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한번 던져본다거나.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약간 너무 티나는 말이 아니고 살짝 상대방에게 여지를 줄 수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운의 방향, 장소, 방향이나 장소 어딜지 한번 볼게요. 행운의 장소, 행운의 방향. 여기서도 펜타클 나오네요. 이 펜타클은요, 북쪽이거든요. 북쪽. 아, 이게 위쪽에 뭐가 있나요? 오늘따라 이 북쪽이 좀 종종 나오는데 위쪽에서 뭐 축제가 맞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뭔가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 열심히 무언가 다지고 일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다 바운더리 안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가던 곳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내 일상의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 집 방향으로 봤을 때 좀 북쪽에 위치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다소 북쪽에 위치하는 곳인데 내가 평소에 가던 데 중에서는 조금 위쪽 북쪽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지인들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한번 볼게요. 행운의 컬러를 볼까요? 행운의 컬러. 행운의 컬러. 화이트 컬러네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죠. 아주 밝고 깨끗한, 그리고 뭔가 단순하면서도 복잡 다단하지 않는 심플한 옷,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이다. 그래서 11월에는 여러분들 화이트 컬러를 주력해서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 뭐 가방으로 소품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 네일 컬러를 화이트로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머리에 장식을 화이트에 이렇게 딱핀으로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화이트 나쁘지 않습니다. 운동화 화이트 운동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옷을 굉장히 깔끔하다 싶을 정도로 입으시는 게 좋아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복잡 다단하지 않고 깔끔한 그런 느낌. 뭔가 보호석이 달리고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써있는 거, 이렇게 앞에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런 거 써있는 거 입지 마세요. 뭔가 심플하고 정갈해 보이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행운의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3이네요. 이제 곧이네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시기는 3일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3주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3달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11월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주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하고 관련된 숫자가 전화번호에 연관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303, 뭐 2333 번호가 그렇게 된다거나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무슨 어느가 3과 주소를 친다면 3가 뭐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3시, 만약에 약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3시에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낮에 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때 본다라고 한다면 하루를 길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벤트가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 더 자각할 수 있는 물론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막 전폭적으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막 좋고 막 서로의 감정을 막 쏟아내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서로의 가정을 서로를 막 지켜보면서 조금 여지를 보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아닌가요? 너무 궁금하죠? 어떤 사람인지, 왜 얼굴이 어떻고 체격이 어떻고 막 성격 다 좋아도 막 얼굴 별로면 못 만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얼굴. 와, 이렇게 딱 봤을 때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어찌됐든 간에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고급지고 약간 우아해 보이는 그런 면, 자애로운 그런 면들이 좀 있어 보이나, 사람이 이렇게 딱 차분하면서도 있어 보이고 뭔가 인생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얼굴에 살집도 이렇게 너무 뚱뚱한 건 아니야. 적당히 둥그스름한 얼굴에 눈, 코, 입이 적당한 크기, 그리고 약간 피부톤은 중간, 그리고 얼굴은, 머리 스타일은 차분해요. 뭔가 고급진 느낌이 있어. 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가지고 사람이 약간 깔끔하고 정갈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고급지게 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데 누구든 귀하게 컸겠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자기 스스로를 약간 정갈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날라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드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조금 노안?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 약간 기본적으로 보통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피부톤은 중간, 그리고 약간 노안일 수도 있다. 그러면 체격은 한번 볼게요. 체격은 나쁘지 않아요. 몸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다. 유전자적으로 너무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키도 좀 어느 정도 큰 편이고 몸의 밸런스라든가 몸매의 어떤 규격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몸도 어느 정도 탄탄하면서 자기의 어떤 개성을 뽐내는 그런 성향,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진 그런 몸매가 아니고 뭔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유전자가 좀 큼직큼직한 그런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골반이 이렇게 좀 탄탄하다거나 힙이 좀 업이 되어 있는 그런 힙이라든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나는 특별히 어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을 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보여지는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보여지는 성격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자존심 굉장히 세고, 남들이 뭔가 어떤 언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득이 안 된다,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앞에서 좀 강할 수 있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내는 거에 주저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좀 그거를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싸바싸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라든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성향에 가깝다. 불의에 굴복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근데 약간 자존심 세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친해지면 보여지는 성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친해지면 의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당황스러워하고 좀 시간이 소요되고 조금 스스로가 약간 힘들어하는, 생각보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려고 약간 자기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 자존심 강한 그런 면을 보여주겠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힘든 거를 내색을 하고 좀 눈물도 뚝뚝 흘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의지도 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멘탈이 그렇게 약할 수는 있는데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하고 때로는 소심한 면도 있는 사람인데 뭔가 소심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당차 보이는데 처음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주 가깝고 오래 사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고 좀 소심하고 이런 면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연애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는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은 힐링이 되게 중요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기대고 서로 간에 의지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 사람에게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도 서로 간의 교감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약간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좀 의지를 하는 경향성이 있고 연애를 하면 단단하게 막 속궁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은 서로 간에 편하게 얼마나 쉴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금전이라든가 재력은 지금은 뭐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금전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이 사람이 어디에 뭐 코인이라든가 뭐 주식에 좀 물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금전적으로 좀 걱정하는 게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에 있어서 본인의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태, 금전적으로는 좀 걱정이 많은 상태, 금전적으로는 내가 손실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금전복은 어떻게 되는지? 딱 이 사람 봉급쟁이 스타일이에요. 평생 그냥 본인이 하나하나 읽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이어가면 평타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100% 부자의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 뭔가를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땅 같은 거 사는 것, 뭐 집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요. 쓰잘데기 없는 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코인에 투자하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물리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팔 때 이 사람은 괜히 욕심 부리다가 본인만 폭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요런 거, 금전적인 거는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에 뭔가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짓팔자는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최선을 다한 만큼 따박따박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뭐 땅을 산다거나 저금을 한다거나 이거 위주로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상대방과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의 흐름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여기서도 펜타클 카드가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중한 어떤 스텝이에요. 제자리 서 있는 상태로 상대방을 관망하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대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관계는 현실적인 주변의 어떤 상황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인연운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관계에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일단 현실적인 것이 받쳐주고 서로 간의 신중한 탐색전을 통해서 알아가 보고 확신이 생길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주변 상황을 얼마나 핸들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드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움직이지 않아도 이 사람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움직일 거예요. 일단 뒤로 갈수록 잘하게 될 수 있는 인연인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뒤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의 탐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의 성향 이런 거를 다 판단해 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소심하거든요. 소심하고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인연운 안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행동 반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탐색전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스텝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을 정하시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드러내야 되는 매력은 무엇이냐? 아우, 귀여운 쥐예요. 이게 이 쥐 싫어하시는 분은 있는데, 저 햄스터 너무 귀여워하고 이쁘거든요. 저 옛날에 키웠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고양이랑 햄스터를 같이 키웠는데 얼마나 둘이 케미가 좋은지. 자, 이 마우스 쥐를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센스가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작은 거를 잘 챙겨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주더라도 어디다가 이렇게 잘 담아놓고 꽁꽁 숨겨놓고 약간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에는 센스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작은 시그널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센스를 발휘했을 때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훨씬 더 상승이 될 거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신뢰감으로 다가오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올리게 되는 이 보너스 카드에는요, 여러분들이 연애운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아이템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인연은요, 서로 간의 신중함을 통해서 알아가 보는 그 흐름이 반드시 있어서 11월 달에는 이 인연의 흐름을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탐색전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감을 쌓아나가느냐에 따라서 12월의 운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Big Happy Changes 나옵니다. 그리고 If You Believe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11월엔 서로 간의 탐색전, 그리고 서로 간의 썸, 서로 간의 약간 눈치를 보는 그런 재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상승될,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경거망동한 사람들보다는 신중한 사람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11월 달 솔로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 기존에 있는 인연이냐, 새로운 인연이냐, 착사랑이 이루어질지, 썸이 발전을 할지, 어떤 인연이 나에게 설레임을 줄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연애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누군가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약간 있어 보이고 뭐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왠지 서로 간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만큼 왠지 저 사람도 나에게 앞으로 잘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은 상태가 지금일 거다. 시선이 자꾸 한 군데로만 가고 있는 게 지금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혹시나 누군가 염두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최고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애정 어린 사람을,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소리를 주변에 더 많이 듣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만큼 좀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11월달 여러분들의 연애운과 인연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애운과 연애운. 아이고, 연애운에는 다툼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다툼수 플러스 퀸 오브 완즈가 들어있거든요. 퀸 오브 완즈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인지. 근데 약간 요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내가 어디에 나가면은 나 좋다라는 사람 줄 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말 한마디가 먹히고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뭔가 그 연애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인기는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 사람의 스탠스가 좀 썩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도하는 연애가 좀 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스탠스의 거리를 둬야지만 이 다툼수가 없을 수 있어요. 뭔가 관계가 이어지다가 뭔가 삐딱선을 탄다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중간에 좀 뭔가 거리감이 멀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긴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인기는 있을 수 있어도. 자, 그러면 인연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연운. 나인 오브 컵스. 있네요. 여러분들 연상입니다. 연상. 연상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도하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하라든가 비슷한 또래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다 그러면 굉장히 약간의 꼰대 감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이 강한 그런 연상이라든가 성숙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리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내 주변에 연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인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노안. 두 번째, 굉장히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 세 번째, 실제로 연상. 책임감이 강한 연상.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 개 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 인물이 딱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생길지. 관심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공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자꾸 뭔가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포 오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 보면 막 욕심을 가지고 연락을 막 많이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은근히 행복감을 느끼고, 이것이 노력이로구나. 저 사람이 나무꾼이 돼서 나에게 노력을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알게 된 이 사람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만난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나에게 전폭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뭐 하는지, 오늘 뭐 할 건지, 주말에 뭐 할 건지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연락의 텀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 이어나가면서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스탠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울 요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러링을 쓰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상대방에게 마음을 보여주면 되고, 상대방이 뭐 밥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를 사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을 2번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답장을 굉장히 빠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먼저 연락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러링 기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오히려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운의 방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운의 방향.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줄 수 있는 장소 혹은 방향. 에이드 오브 소드 나오는 거 보면 소드는요. 일단 동쪽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방향에서 동쪽. 근데 에이드 오브 소드는 이렇게 뭔가 갇혀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외 공간은 아니고 실내 공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주 가봤던 곳은 아니고 뭔가 작은 협소한 어떤 내부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걸로 봐서는 뭔가 내가 주로 가봤던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동쪽일 가능성이 높다. 아, 이거는 그리고 바다에 가까운 쪽이 아니고 육지 쪽에 더 가까운 쪽이다. 오히려 산이라든가 산 쪽에 더 가깝고 동쪽, 그리고 이게 아주 가까운 동쪽도 아니고요. 좀 먼 곳의 어떤 동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좀 내가 사는 곳에서 약간 더 사이드로 빠진 동쪽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리고 약간 밤도 중요한 거거든요. 시기로 봤을 때는 이 하루 중에 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뚜렷한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공간, 내가 잘 모르는 실내 공간, 이런 쪽이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의 장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행운의 복장 한번 볼까요? 행운의 복장. 어떤 복장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 오, 화려한 컬러를 보세요. 레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튀는 컬러, 그리고 레드 컬러. 이 레드 컬러 평소에 이 빨강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좀 주체적으로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레드 컬러는 뭔가 튀는 것, 화려한 것, 그리고 섹시한 의상, 그리고 몸에 피트한 것, 남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상체가 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몸이 좀 여기 목에 파임이 좀 있는 옷, 그리고 여자라고 한다면 몸에 이렇게 피트한 몸매가 드러나는 옷, 혹은 컬러 자체가 굉장히 현란한 그런 컬러, 튀는 컬러, 그리고 튀는 립, 이 빨간색 립, 그리고 눈은 부리부리, 약간 그런 느낌. 혹은 내가 의상적으로 이런 거를 갖고 다니기가 조금 민망해요. 난 자신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빨강색 백, 가방, 그리고 빨강색 네일, 그리고 빨강색 머리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튀는 컬러, 화려한 컬러, 섹시한 의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숫자 한번 볼게요. 행운의 숫자. 6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6주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여기 보면 하베스트 더 크롭 나오잖아요. 뭔가 내가 여태까지 심어놨던 어떤 씨가 수확을 하게 되는,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존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6주 뒤가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의 11월 말 정도 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거나, 혹은 6일이 될 수도 있어요. 6일 날, 6일 혹은 6시. 여러분들 행운의 방향이 동쪽인데 좀 밤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시에 만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6시가 이제 저녁 딱 먹기 좋고, 그리고 뭐 차 마시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약간 이러기에 너무 적당한 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처녀자리의 기운이 좀 있어요. 처녀자리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처음에 만났던 어떤 마음과 변함없고, 그리고 되게 섬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되게 헌신해주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주 뒤 혹은 6일 6시 전화번호 안에
6이 굉장히 패턴이 반복이 된다거나 6675 1266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6하고 관련된 그런 숫자가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의 숫자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기존에 있는 9패의 기운이 강하냐 6패의 기운이 강하냐 그거를 먼저 볼게요. 9패의 기운 그리고 6패의 기운. 사실 기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6패의 기운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9패의 기운도요. 여러분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크바이올렛 카드는 9패의 기운은 극도의 불안한 어떠한 흐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떠한 흐름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 튀고 올라오면 9패도 먹혀들 수 있다. 하지만 6패의 기운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겐 더 크다. 퍼센테이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6패의 기운은 70% 정도, 9패의 기운은 30% 정도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걷어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 일단 얼굴에서 보여지는 느낌? 지극히 평범하고요. 조용하고 튀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 코, 입도 굉장히 막 크다거나 엄청 작다거나 이거 아니야. 지극히 평범해요. 그리고 얼굴이 좀 뽀얀 편이고 그리고 피부가 약간 맨질맨질한데 뭔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꾸미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평범한 듯한 그런 느낌. 딱 봤을 때 인자하고 평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시끄럽지 않게 막 생긴 사람. 뭔가 막 화려하면서 막 뚜렷하면서 막 어디를 가도 막 튀는 외모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거랑 거리가 멀어. 약간 얼굴 자체가 앙다문 입술에 평범한 눈, 코, 입에 그리고 조신해 보이는 그런 얼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격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근데 또 체격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차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운동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의 어떤 바디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사람.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키는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체격조차도 약간 본인이 뭔가 다듬어져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여성이라고 한다면 좀 글래머러스하고 약간 탄력 있는 그런 몸이고요. 남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키가 크고 그리고 몸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보여지는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보여지는 성격은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뭔가 누군가에게 되게 용기 있는 스타일이야. 되게 겁이 없고, 당차고, 앞으로 그냥 조금 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질러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꽂혔을 때 전폭적으로 다가오고, 연락하고, 어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여지지 않는 어떤 성격 중에서 익숙해지면, 서로 간에 친해지면 알게 되는 성격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친해지면요. 의외로 이 사람이 벽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친해지면 상처를 잘 받는다. 친해지면 조금 잘 삐지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친해지면 알게 되는 장점은 되게 순수해요. 사람이 인정도 많고 순수하고 따뜻하고 사람 편하게 해주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숨기는 거 좀 없고 근데 의외로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다거나 약간 이랬을 때 상처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본인 스스로가 약간 그런 상처를 좀 오래 마음속에 보듬을 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친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막 충동적인 그런 면 되게 용기 있는 당찬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의외로 순수하고 애기 같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마음이 따뜻하다 보니까 뭔가 상처도 잘 받을 수 있는 이게 겉으로는 되게 당차 보이는 속으로는 되게 약간 마음이 약하고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연애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를 대하는 태도, 약간의 주도권 다툼을 한다. 이게 은근히 자기가 관계를 주도하고 싶고, 왜냐면 이 사람이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 관계 안에서 본인이 무조건 좋으면 직진하고, 그런 직진이 꼭 먹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꽂혀야지 누군가랑 만날 수 있는 성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주도권을 자기가 쥐기를 바라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의도대로 관계가 흘러나가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자, 한 장만 더 뽑아보면, 상처받는 거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인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뭔가 극단적인 소리를 한다거나 이별의 소리를 약간 반복해서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서로 간에 다툰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기싸움이라든가 주도권 다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걸로 정말 큰 상처를 받고 본인이 막 거기에 막 꽂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어떤 용어라든가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내면 안에서는 이렇게 순수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걷어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에 이렇게 딱 들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약간 이 사람이 뭐 잘할 때 잘한다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조금 관대한 시야로 이 사람을 약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잘하는 게 있을 때 막 잘한다 그리고 조금 못하는 게 있을 땐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사람이 그때를 생각을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왜냐면 본인이 어떤 입지 안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잘하려면 본인이 심지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갖고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금전재력 한번 볼게요. 근데 되게 약간 똑똑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새롭게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뭔가 이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자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리고 금전 관련해서도 본인이 자기만의 어떤 재테크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수단이 굉장히 명료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풍요로운 편입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나온 것도 있고, 나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놓은 그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뭔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막 투자를 해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 자기 입지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다. 워낙 내가 무언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거는 진취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라서 이 사람은 뭐라도 할 사람이야, 성격이. 그러면 상대방과는 과연 어떤 인연의 흐름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만나게 되면 근데 약간 주변에서 너무 선남선녀다,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성장하고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이것 봐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황제 카드가 나오잖아요. 황제 카드는 배우자의 카드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비롯해서 서로 간의 영향력을 이렇게 장단점을 잘 보합해가면서 미치면서 되게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와, 이게 카드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인물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겉으로는 조금 우악스러울 수도 있고 충동적일 수도 있고 뭔가 무슨 대장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얼굴은 고고하게 생겼는데 몸은 피지컬이 좋고, 그리고 성격도 되게 약간 자기가 말을 툭툭 뱉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장군과. 근데
여자로 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당찬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려. 이게 서로 간에 같이 있으면 선남선녀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거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 보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충분히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정이 굉장히 깊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꼭 보상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서 대화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내야 되는 매력은 무엇이냐? 자, 처음 카드에 뽑았습니다. 무엇이냐? 라이언 스피릿 나와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동물의 왕, 동물의 어떤 제왕?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자는요, 굉장히 약간 호랑이처럼 동작이 빨라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아우라상 느릿느릿 가면서 촌철살인같이 무언가를 핸들링을 한다거나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면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자의 어떤 기운처럼, 사자의 영혼처럼 여러분들이 좀 세상 안에서 내가 왕이에요 라는 그런 느낌, 내가 세상을 모두 관망하는 그런 느낌처럼 관대하고,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우아한 그런 매력을 펼치면 아주 그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찰떡같이 붙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우아한 매력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그러셨나요? 약간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관대해 보이는 인상. 내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매력을 펼쳐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오퍼튜니티. 11월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정말 미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좀 깐깐하게 누군가를 대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다툼수가 생기고, 그리고 좋지 않은 어떤 인연의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좀 관망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현명함이 빛을 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치자나무가 풍요로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치자나무를 치셔가지고 그 치자나무 사진들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연애가 좀 원활하고 내 주변의 기운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보너스 카드가 있잖아요. 이 보너스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연애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다툼수라든가 좀 안 좋은 기운들을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어떤 게 좋으냐, 어떤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장착하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